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 머리가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지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오늘은 다소 생뚱맞으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려면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죠.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왔고 또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AI는 단순히 인간이 시키는 단어나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넘어 친구처럼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거나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죠. 머지않아 내가 직접 공부하지 않고도 비행기 조종법을 익힌다거나 찌야찌야로 농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가능해질 거란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AI 발전의 종착점 어디인가? 바로 인공지능의 발전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죠. AI가 워낙 빠르게 발전되다 보니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초인공지능이 언젠가 인간 세상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그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물론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강력한 로봇 SF 영화가 기계에 거짓으로 인간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며 AI는 인간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과연 어떨까요? AI가 정말 인간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AI와 인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 묵직한 물음에 어쩌면 답이 될 수도 있을 영화 바로 트랜센던스입니다. 트랜센던스의 사전적 의미는 초월이란 뜻이죠.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05년 본인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인간의 지식이 점차 외부로 옮겨지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은 곧 모든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종합할 수 있을 것이며 인공지능이 의지와 감정을 갖게 되는 특이점이 올 것이다 라는 가설을 내놨습니다. 커즈와일이 주장한 이 특이점을 조니 데비 연기한 영화 속 주인공 캐리비안의 해적이 아니라 윌 캐스터 박사는 트랜센던스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인류의 지적 능력을 합친 것보다 위대한 분석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컴퓨터, 초지능 컴퓨터를 뜻하기도 하죠. 윌 캐스터 박사와 그의 아내 에블린은 초인공지능 컴퓨터 트랜센던스 개발을 통해 질병 치료나 빈곤, 기아 퇴치와 같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신경과학자 부부입니다. 금슬이 좋은 부부가 개발 중인 초인공지능 컴퓨터의 이름은 핀, 최첨단 양자 프로세서를 도입했으며 스스로를 물리적으로 독립된 신경망이라 설명합니다. 지능은 물론 사람처럼 감정까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 속 초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한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동료 박사인 모건 프리먼도 컴퓨터를 향해 자각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보라는 질문을 던지며 의심하기도 했죠. 물론 컴퓨터는 모건 프리먼에게 반문합니다. 너도 증명해봐. 못하겠지? 모든 영화가 그렇듯 주인공에게는 항상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캐스터 부부 역시 트랜센던스 개발을 눈앞에 두고 AI 개발은 결국 인류의 위협이 될 거라며 트랜센던스 개발을 반대하는 반과학단체의 테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윌 박사는 방사능에 피폭된 총알을 맞고 남은 시간이 고작 5주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슬픔에 빠진 그의 아내는 절망하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 윌의 뇌를 초인공지능 컴퓨터에 업로드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이미 원숭이의 뇌 활동을 기록해서 컴퓨터에 업로드를 성공했던 이전 연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캐스터 부부가 만든 초인공지능 컴퓨터 핀의 연구 성과를 결합하면 윌의 의식을 컴퓨터 핀으로 복제하는 것이 가능해 보였죠. 이 과정에서 에블린과 그녀의 동료 과학자 맥스의 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블린은 윌의 신체는 죽어가지만 정신은 정기적 신호일 뿐이야 라며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맥스는 뇌에 전극을 심어 업로드에 성공한다고 해도 완벽한 복제본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며 추억을 하나라도 놓치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는 의사 대신 AI 기술자가 진료를 하는 날이 올 순 있지만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온 학자였죠. 과연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복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내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하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나일까요? 아니면 내가 아닐까요?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에블린의 말처럼 정신은 고작 전기적 신호만일지도 모릅니다.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게 우선이지만 이 역시 간단하지는 않겠죠.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꽤 오래전부터 제법 구체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73년 미국 UCLA의 자퀴스 비달 교수는 식물인간 환자가 외부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뇌파를 측정해서 생각을 읽고 활용하는 뇌공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꾸준히 발전해온 결과 미국은 2013년부터 뇌의 신경회로망을 분석해서 데이터화하는 무려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유럽은 뇌과학을 연구한 프로젝트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AI 기술을 이용한 인간 뇌 지도 제작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어쩌면 우리의 머릿속 정보를 데이터로 만드는 것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3D 구조의 인공뇌에서 신경신호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이처럼 인간의 뇌 안에 있는 정보를 데이터화할 수 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정보를 복제한다면 혹시 인간의 의식까지도 복제될까요? 의식은 역시 정보 중에 하나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려면 양파가득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의식 과연 자아란 무엇일까요? 과거 고대인들은 인간의 의식이 간이나 심장, 심지어 생식기관에서
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 중에 나의 의식이 생식기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물론 가끔 아닐 수도 어쨌든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트랜센던스의 윌리 피스터 감독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자문을 구했다는 분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신경과학의 권위자 크리스토프 코흐 등판. 코흐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의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정보통합이론,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벌 이론입니다. 그는 본인의 저서 생명 그 자체의 감각을 통해 의식이란 뇌가 지각하는 모든 경험 그 자체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신다고 해보죠. 대단한 행동은 아니지만 과거 연인과 커피를 마셨던 따뜻한 추억, 혹은 싫어하는 사람에게 실수로 커피를 쏟았던 기억이 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순간 그 주변의 상황까지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코흐는 의식이란 어떤 일을 할 당시에 모든 정보를 뇌가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총체적이고 복잡한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야 이것을 비로소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바로 정보통합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라이벌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벌 이론은 전역 작업 공간 이론으로도 불리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갑작스럽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순간처럼 무의식적으로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라이벌 이론에 따르면 수많은 정보가 우리 뇌 속에 있지만 우리가 24시간 그 정보들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뇌 속에 일종의 무대가 있고 수많은 정보 가운데 특정 정보가 그 무대에 오르면 인간이 그것을 의식하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코흐의 주장을 넘어 인간의 의식이란 게 과연 뇌 속에만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치열한 상황이죠. 인간의 의식은 뇌로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뇌의 작동과 몸의 움직임을 함께 설명하려고 연구하는 인지과학 분야 역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과학자들이죠. 다시 영화 트랜센던스입니다. 물론 이론적인 이야기였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사망 직전이라는 급박한 현실은 무리한 연구를 실천으로 옮길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에블린은 결국 윌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초인공지능 컴퓨터 핀에 탑재되면서 윌은 에블린과의 추억은 물론 감정 그리고 자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완벽한 독립체로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죠. 그야말로 초월적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인데, 인공지능인지 인간인지 아직은 당장 정의하기 어려운 그것을 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독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트랜센던스로 다시 부활한 조니 뎁이 진짜 윌인가 아닌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초인공지능 컴퓨터로 부활한 윌은 잠을 자지도 먹지도 숨을 쉬지도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인 우리로서는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와 같은 인간이 만든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던질 수 있겠죠. 어쨌든 윌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결합을 통해 얻은 초월적인 힘을 이용하여 기지를 만들고 성능을 개선하여 죽음에 처한 인간도 살려내고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도 치료합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고 숲이 다시 자라게 만들며 강물을 맑게 하는 등 지구를 치유하는 캐스터 부부의 원래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인의 희생도 서슴지 않았고, 평범한 사람들과 본인의 정신을 연결하며 심지어 후반부에 직접 본인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윌은 영화 제목처럼 그야말로 초월적인 신이 된 거였죠. 윌의 동료 맥스는 트랜센던스가 된 윌의 존재를 우려하며 곧 기계가 지구를 점령할 것이며 원시적 생물의 시대는 끝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걸까요? Human emotion. It can contain illogical conflict. It can love someone and yet hate the things that they've done. Machine can't reconcile that.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제안한 튜링 테스트에 따르면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것뿐이지 진짜 인간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행동한다면 우린 인간으로 여길 수밖에 없겠죠. 이젠 예술조차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경매장에서 수억 원에 팔렸고,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고 심지어 세상에 없던 요리까지 인공지능은 만들어내죠. 수많은 조합으로부터 나오는 창의성을 평범한 인간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점점 우리와 비슷하게 진화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회원 가입이나 인증을 할 때 나오는 도로 표지판 찾기도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 맞춥니다. 오히려 많이 틀려서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분은 잠시 미뤄두고 영화 같은 선택의 순간이 당신에게 닥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 그 사람 뇌를 컴퓨터로 업로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와의 추억 그리고 좋아하던 노래, 영화를 모두 기억하지만 컴퓨터 속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마음껏 성장하는 그것을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정말 행복할까요? 더 나아가 만약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의 일이라면 죽기 직전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You want to create a God, your own God. It's a very good question. Isn't that what man has always done?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미 인공지능은 눈부신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에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류는 하루라도 빨리 답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화 트랜센던스 속 에블린과 맥스의 고민이 현실이 되기 전에 말이죠.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모를 갈림길에 서 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듯이 인공지능의 일상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화처럼 인간의 의식을 닮은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미래가 펼쳐진다면 구성원들의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조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초인공지능 컴퓨터와 결합해서 주 7편씩 쉬지 않고 영상을 만들어내고 싶은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